자, 여러 가지 방정식. 첫 번째 3차 방정식 풀이 방법. 자, 여기 나와 있듯이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고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까지 풀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수가 실수, 여기 개수가 실수면은 3차 방정식 복소수 범위까지, 이게 3차기 때문에 근이 몇 개가 나오느냐면 3개 나옵니다. 이거 수 1 할 때 우리 잠깐 해본 적 있습니다. 이런 거. 4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까지 근이 4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건 연립 방정식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A가 제로 또는이죠. 또는 AND가 아니죠. B가 제로. 그 다음에 또는이죠. 또는 AND가 아니죠. 그 다음 C가 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고차 방정식은 대부분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된다면 인수분해로 푸는 것이 가장 편해요. 근데 인수분해가 곤란하면은 인수정리를 이용합니다. 방정식이긴 하지만은 fx는 x의 세제곱,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간단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제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차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2차 식이 남잖아요. 그 2차 식은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게 이제 1차 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충분히 나머지 2차 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것이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남아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하는 겁니까? 근의 공식에 넣어서 나머지 근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이거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하고는 약간 비슷합니다. 일단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인데, 이게 띄워 써야 되죠.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 세 근의 합입니다. 물론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국말로도 중요합니다. 세 근의 합. 이건 잘 띄웠었네.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계산된 값에서 부호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분모는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들어갑니다. 분모는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들어갑니다. 최고차항이니까 3차니까 그 개수가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분자가 누군지 적어놨죠. 2차항의 개수입니다. 그게 B죠. 이렇게 해서 부호를 바꿔주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거는 1차항의 개수입니다. 이거는 상수항의 개수. 좀 말이 웃기지만 상수항의 개수. 이렇게 통일성 있게끔 하려고 이불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값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세 근을 합이고요. 이건 두 근끼리의 곱의 합입니다. 두 근의 곱의 합입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 근끼리의 곱의 합입니다. 이거는 세 근을 전부 곱하는 겁니다. 알파, 베타, 감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요걸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도 나올 겁니다. 포인트 2는 또 뭐냐. 선생님 이거 옛날에는 정석 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는 이 참고서에 있는 내용을 다 축약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만의 교재니까. 이거는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하는 그런 x 세제곱의 개수가 계속 x 세제곱 개수가 1인 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거든요. 이 x 세제곱의 개수가 2나 3이나 뭐 다른 숫자를 잘 안 주고 계속 1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러면은 이거는 x 마이너스 알파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x 마이너스 알파를 알파란다. 감마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방정식이니까 이퀄 제로고, 여기가 x 제곱,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 따로 a나 b나 c를 넣어가지고 개수가 뭔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그래서 이 말이 보이면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이 말하고 이 세근을 이렇게 가진다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전부 전개를 해보는 겁니다. 다 곱해가지고. 그래서 동량끼리 해보면은, x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여기 플러스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이퀄 제로, 방정식이니까. 자, 여기는 세 근의 합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두 근의 곱의 합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누가 세 근의 곱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자를 띄워야지. 또 지우개가, 나 이 지우개 참. 세 근의 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 근의 합, 맨 앞에. 세 근의 곱, 맨 뒤에. 이건 두 근의 곱의 합. 이렇게 들어간 거고.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속도감 있고 정확하게 풉니다. 공식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일일이 다 전개시켜서 하면 계산 과정이 복잡해져서 산술적인 실수가 나타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공식은 외우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잘 안 외워질 거라서 여러 번 대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방정식을 풀어라. 풀면 되겠죠.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 이퀄 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보아하니 딱 뭡니까? 이거는 오케이. 이게 8이라고 하는 건 2의 세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퀄 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공식에 의해서 x 마이너스 2가 괄호로 묶어져서 나오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야죠. 2x죠. 그 다음에 요걸 제곱하는 거죠. 플러스 4 이퀄 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굳이 인수 정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제로가 되든지 아니면 요게 제로가 되든지 또는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제로가 되든지 또는 요놈이 제로가 되든지. 요게 제로가 되는 경우에는 x는 2로 나오고 또는이죠. 또는 그 다음에 요게 제로가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집어넣어라.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 i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많이 연습해 봤으니까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력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이제 고차 방정식, 특히 이제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느껴져야 돼요. 잘 느낄 수는 없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제곱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a 플러스 b 완전 세제곱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게 마이너스죠. 좀 미안합니다. 이게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끌려가네. 이게 요거 보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2의 x의 세제곱으로 봐지고요. 여기 1의 세제곱으로 봐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2, 3은 6 그죠? 2, 3은 6이니까 6이 나올 수 있고 2나 4에 3을 곱하면 10이 나올 수 있으니까 딱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이거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하면은 2x를 적고 마이너스 1을 적고 괄호 적고 세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x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무슨 근이 나옵니까? 이게 그 유명한 삼중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거는 앞에 요거랑 좀 다릅니다. 항이 일단은 4개 맞기나요? 항이 4개 나오는데 이거가 지금 세제곱이 안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쉽사리 인수분해에 의해 고쳐지기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분해가 곤란하다.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곤란하다. 그럼 뭘 이용한다?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인수정리는 간단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1이 되는 경우를 본다. 보통 이렇게 나는 집어넣습니다. 이 부호가 좀 바뀌어 있는 경우,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1과 2를 넣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는 f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제로로 나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 남고요. 그죠? 계산을 좀 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남고, 이건 플러스 1을 1은 3이 남고요. 이건 플러스 1이 남고요. 이건 마이너스 3이 남아서 이렇게 지나가서 제로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이걸 만일 fx를 이렇게 놓는다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놓는다면은 1하고 놓았을 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은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는 뭐냐? 이걸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개수를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게 딱 떨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고 내려오면 1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이고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고요. 3이 돼서 제로가 나오니까 요게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함수 형태를 다시 뭘로 바꿔주는 겁니까? 그 방정식 형태로 바꿔주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이퀄 제로 형태로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페이지 펼쳐라. 그리고 이거 제발 안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편집 못한다 이제.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이런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이 되느냐? 딱 앞에 보니까 이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세제곱에서 6 나오는 게 이게 루트가 들어가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해본다. 인수정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fx로 둬버린다. 그래서 이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 이렇게 해두고 간단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제로가 되게 한다. 근데 이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려고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났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러면 1을 안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을 안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 계산이 좀 간단합니다. 이거는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1 나오고 마이너스 6 나오고 플러스 11 나오고 마이너스 6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인데 되네. 이렇게 오우씨 이 지우개가 이거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F1 집어넣어 버리면 제로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fx를 어떻게 적는다? x-1 이걸 인수로 가지게 되는 거지. 나머지는 여기 2차식이 적는데 이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적으면 된단 말이야. 1 나오고 마이너스 6 나오고 11 나오고 마이너스 6 나오는데 뭘 집어넣는다? 1을 집어넣는다. 1 내려오면 1, 1은 1이고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6이고 6 집어넣으면 제로기 때문에 이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x-1, x-2, x-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방정식처럼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라서 다시 적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안 적고 바로 답을 내면 되죠. 그래서 x-1, x-2, x-3 요게 이퀄 제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x는 1 또는 2죠.
x는 2 또는 이죠 x는 3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좀 굵게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좀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예가 되고요. 이것 역시 5번 역시 지금 딱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 공식에 쉽사리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한다? 인수정리 가지고 한다.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역시 fx라고 이렇게 두고요.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 이렇게 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간단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제로가 되는데 온통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계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 집어넣어 가지고는요 적게 빼지는 게 안 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이게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서 12라고 하는 게 계산해서 딱 떨어지니까 아 이게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제로가 된다는 사실. 따라서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2차식이 나오는데 이걸 조립제법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1 이거 순간적으로 이거 제로 들어가는 거 이거 모르고 있다가 당하지 말고 이게 실수 많이 하죠. 이게 10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서 2가 나오면은 3이 돼서 3이 왜 이리고 1 0 1 12 마이너스 2 1 내오고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아이고 씨 여기가 4죠 4 딱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4죠. 그러면은 뭐죠? 플러스 4죠. 5가 되고 마이너스 10이고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차식이 나오죠. x 마이너스 제곱이죠. 여기 플러스 5 괄호 닫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근의 공식을 넣어서 폭소수 범위까지 구해야 됩니다. 일단 이걸 방정식 형태로 해보면은 이제 생략하고 바로 적겠습니다. 이게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또는 자 이걸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야 되죠. 짝수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1이 들어가고요. 2a가 아니라 a가 들어가죠. 여기 절반에 그지 마이너스 1이지 그걸 보호로 반대를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고 요걸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 ac지 오 요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이건 1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1 마이너스 하니까 4가 2가 되면서 i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두 근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 얘는 뭐냐면은, 그 다음 얘는, 이게 이제 세 근을 줬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과 계수, 근과 계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이거 세 근의 합입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했죠? 자, 무조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무조건 최고차항의 계수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최고차항의 계수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계산을 다 해놓고 보호를 바꿔줘야 되고요. 얘도 계산을 다 해놓고 보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계산을 다 해놓고 보호도 바꿔줄 필요가 없고요. 자, 이게 세 근의 합은 그 다음 최고차항의 계수를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 차항이 뭡니까? 2차항입니다. 2차항의 계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얘는 3차항의 계수가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상수항의 상수가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죠?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퀄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요. 이게 1이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 없이 1이 들어가고요. 얘는 마이너스 부호 있듯이 1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1이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요. 여기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계산하면 1이 나오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계산하면 1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선생님도 여기 옛날에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거 제발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보조심에서 계산 실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녹화 잘 되고 있죠. 자, 이 방정식이 있는데 얼핏 보니까 딱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수 정리를 해서 구해야 될 판인데, 근데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딸려있는 서버 문제를 보는 겁니다. 서버 문제를 봤더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이 아닙니다. 쭉 봤더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아낼 거는 미리 알아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그 다음 두 근씩 곱해 그것의 합이야. 그 다음 세근을 다 곱해. 자, 이거를 이용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이건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뭐죠? 최고차의 계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항의 계수 2가 마이너스 6이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 실수 없이 마이너스 2 이거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걸 딱 구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그렇게 중간고사를 보면서 곱셈 법칙을 배우고 인수분해를 배웠던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어떻게 변형해야 될까?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이건 통분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통분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왜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질 수 있는데 요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려면은 베타, 감마, 요거는 알파, 감마, 요거는 알파, 베타가 들어가야 되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휴대폰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나와있죠. 요거 대보면 이거는 쭉 돼가지고 마이너스 3이고 이건 마이너스 6이니까 2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거 살려놔둬야 되기 때문에 이 알파 즉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이거 앞 페이지에서 나올 겁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우리 앞에서 공식 배웠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완전 제곱에서 이걸 만 남겨 놓으려면 마이너스 2에 괄호 열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놈은 여기 있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6이 여기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계산해 보면 4고 12이기 때문에 16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16입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적자고 여기 적어 놔줘야겠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자, 앞에서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세 근이 있어서 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여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감마 이퀄 제로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을 정리를 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의 제곱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괄호 닫고 x 그 다음에 부호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퀄 제로로 바뀐다. 그러면 만일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감마 이퀄 제로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마이너스들이 있어서 짝수분 곱해주면 플러스지만 홀수분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살아남는데 이 새끼는 그걸 할 필요가 없어. 온통 플러스이기 때문에 분배한다고 곱해보면 따라서 이거는 x의 세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의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감마 알파 x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이퀄 제로야. 그랬을 때 선생님이 눈여겨보라고 하는 게 이거야. 이 x 그 x 세제곱이 여기 나온다는 거지. 그걸 그대로 x 대신에 1이 있는 거야. x 대신에 1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일이 전개를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나오는 거야. 1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곱하기 1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이퀄 제로로 되는 거니까 이퀄 제는 일단 빼야지, 그지? 요 식이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금방 나올 수 있죠, 그죠? 요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세제곱 1제곱 1 이게 x 대신에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일만 남았죠. 1 플러스 이게 뭐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곱하기 1은 하거든만 이거는 뭐죠?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다 계산하면 됩니다. 1 플러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5고 이렇게 마이너스 9에서 5를 뭐야 이거? 2는 4죠, 그죠? 아, 4란다 이게. 2고 1이 제곱이니까 이거 필요 없지, 그지? 아이고, 이런. 요거 2가 들어가는 거죠. 아,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이거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 여기 1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봐두라고 했던 거, 반드시 잘 봐두시면. 근데 내 기억으로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 이거는 이제 뭡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제 요거 이용하는 거잖아요. 1의 세제곱 있죠.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괄호 닫고 1의 제곱이죠. 플러스로 바뀌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괄호를 닫죠. 그 다음에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변해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1의 세제곱은 1이고 이제 실수하지 말이죠. 마이너스 기호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죠?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다시 들어가고 1의 제곱은 그대로고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3이죠. 요것도 계산하면 되죠. 이거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라서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9죠. 3을 플러스 3이죠. 그지? 그러면 이거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요건 플러스 3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야? 마이너스 4지. 제로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지우개가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지우개를 지울 수 없으니 이게 마이너스 6 플러스 3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적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적어놓고 5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별표색입니다. 상당히 많이 볼 겁니다. 이게. 선생님 이거 왜 중요하고? 선생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보세요. 이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전개를 합니다. 이걸 전개. 일단 전개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선택해 가지고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알파 감마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베타 제곱 이렇게 곱하면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를 또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 보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파의 감마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베타의 제곱 감마 나오죠.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합니다. 베타의 감마의 제곱 플러스
요렇게 곱하면은 알파의 제곱 베타, 요렇게 곱하면은 알파의 제곱 감마,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알파의 베타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옵니다. 동량 찾아서 정리하기도 힘들지만 이거 우리가 뭘 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요거를 정리하기도 힘들지만은 이거 너무 얇으니까 또 글씨체가 안 나오네. 하네 참. 이 정리도 힘들지만은 적당한 정리도 어렵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요걸 이용해야 되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걸 이용해야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걸 이용하기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뭔가 그걸 우리가 적용해 먹더라도 그 이유를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막 섞여 있을 때 이건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생각이 나죠. 이게 아이고야 목이 뒤로 넘어가서 목 부러지면 선생님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요걸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게 지금 뭐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뭘로 바꾸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요걸 이용해서 문자를 줄여줍니다. 준식, 기준식 요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자를 줄여준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자 두 개의 항이, 요게 문자 두 개로 구성된 괄호항인데 문자 한 개만 들어있는 괄호항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네. 이거는 이건 감마. 이 순서가 미안합니다. 이거 순서대로 해줄게요. 이거는 감마가 없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이거는 알파가 없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이건 베타가 없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물론 순서대로 요거 적고 요거 적고 요거 적어도 되는데 헷갈릴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이걸 알아야죠. 마이너스를 뽑아버립니다. 그러면은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뽑아주는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2의 1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대신에 숫자들이 다 들어가면 되지. 마이너스 괄호 열고 8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2는 4에다가 마이너스 2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지금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괄호를 하나 더 잡아주죠. 자 그럼 이렇게 슉슉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15 돼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잘 봐주십시오. 어떻게 계산하는지. 에헤이. 그래서 포기 4번 문제 여기 세근의 합을 구하고요. 여기죠. 두 근끼리 곱을 구해서 더해주고요. 세근의 곱을 이렇게 해서 24 구해 놓으면은 요 부호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고 여기 플러스가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부호만 조심하면은 금방 답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차 방정식의 켤레견 이용하는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차 방정식 켤레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3차 방정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빨간색으로 들었는데 보기보다 좀 중요합니다. 그게 크게 막 이것 때문에 막 틀리고 그런 건 아닌데, 이 개수가 유리수이냐 아니면 개수가 실수냐, 에 따라서 약간 여기 내용이 좀 다른데, 개수가 유리수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근이, 이거 띄웠어야 되는데 또 안 띄웠습니다. 한 근이 P 플러스 Q에 루트 M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요, 또 다른 한 근은 그와 켤레의 근인 P 마이너스 Q에 루트 M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실근이지 않습니까? 실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한 근도 유리근으로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만일 개수가 실수면은요, P 플러스 QI 그리고 그 켤레근인 P 마이너스 QI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이거는 이제 흑은이잖아요. 흑은 2개가 나왔는데 3차 방정식은 반드시 한 개씩 근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머지 한 거는 실근이다, 이겁니다. 근데 실근이다, 유리근이다 이런 거는 수일에서 중요하고, 우리 수상에서는 요거요, 켤레근이 이렇게 나옵니다. 켤레근이. 요거를 이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기 문항을 보면은 선생님이 요 보기도 약간 수준을 높여놨어요. 정석 가지고 할 때는 수준을 좀 많이 떨어뜨린 건데, 이거는 수준을 높여놓은 예들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고 한 근이 이렇다고 줬습니다. 파란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근이 이렇게 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부했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된다고 알고 있죠? 1-i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스몰 a와 스몰 b는 실수인데 상수 ab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중학교 때부터 나온 거, 이 한 근이 이거다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요, 1 플러스 i의 세제곱이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3에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될 거고요, a는 미지수라서 그대로 놔두고 1 플러스 i가 이렇게 들어가고 플러스 b 이퀄 제로가 나옵니다. 자, 이걸 전개를 해가지고요, 실수부와 허수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실수부와 허수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줄 알다고 보고 전개를 한 거를, 정리한 거를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갈라쳐 놓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전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복소수의 같을 조건에 의하면 요것도 복소수고, 그럼 요것도 복소수일 거 아닙니까? 이퀄 제로니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것도 제로 이어야 하며 얘도 제로 이어야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제로로 놓고 보면 되고요, 얘도 제로 놓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뭐가 2가 돼야 되고요, 이게 a가 4가 돼야 되니까 a는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두 건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이 켤레근이 있어야 되니까 1-i가 하나는 공짜로 나오지죠. 그러면 나머지 한 건, 마지막 건이 있잖아요, 마지막. 그는 어떻게 찾느냐, 이거는 이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건은 어떻게 찾는지.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근과 계소의 관계를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건은 세 근의 합 뭐였죠? 1 플러스 i 이놈하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i, 또 한 거는 몰라서 그냥 알파라 베타라 감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세 근의 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걸 보는 겁니다. 1분의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예, 1분의 세 근의 합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요거를 이제 구해주면은 요게 1이 되죠, 그죠? 2가 나오고 i 넣어서 지금 플러스 알파가 3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알파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가 3이니까 알파가 뭐가 나오죠?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근 곱의 합이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눈치가 챘을 겁니다. 1-i 플러스 1 플러스 i의 알파 플러스 1-i의 알파. 이게 뭐가 됩니까? 1분의 a가 돼서 a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계산을 다 해가지고 a가 얼마인지 찾아내면은 이게 4가 돼서 나오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하십시오. 선생님은 시간관계상 지금 오늘 이걸 상당히 진도를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세근의 곱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알파랑 이렇게 곱하는 거죠. 알파가 1이니까 1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1이니까 이거 다 해보면은 여기 뭐가 나와야 되죠? 뭐가 나와야 되죠? 1분의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b. 알파가 이거니까. 따라서 b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온 겁니다.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알파가 1이 나와버려가지고 마지막 거는 그냥 알파가 여기서 1이다 이렇게 바로 밝혀주면 됩니다. 굳이 여기까지 막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굳이 여기까지는 막 할 필요 없는데 여기서 바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알파는 1 이렇게 구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다음 절로 넘어가 보면 녹화되고 있죠. 3차 방정식 x 세제곱 1의 흑은의 성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냥 외우세요. 몇 가지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예요. 그냥 개수가 전부 1이고 상수까지 1이죠. 전부 다 플러스죠.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이거는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요 인수분해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문제를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문제를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문제를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지 여기서 뭘 그러냐면 흑은을 여기서 흑은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실근이 아니죠. 흑은입니다. 흑은. 그러면 x 대신에 오메가 넣어도 다 같다는 이야기거든. 다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켤레근을 오메가 바 또는 오메가 바 이렇게 켤레근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외워야 될 것들이 여기 나와서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건 1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입니다. 그죠? 여기 있잖아. 여기 W의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제로인데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두 근의 곱은 그냥 1이고요. 두 근의 곱입니다. 여기서 흑은이 나오지 여기서 흑은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흑은이 나오는 것이지 여기서 흑은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걸 제외해두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오메가는 흑은입니다. 오메가는 흑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제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식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식입니다.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이거 보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나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건 여기 그대로 적은데 이항해서 정리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오메가 제곱에 대해서 정리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놈이고요. 이항에서 정리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얘도 넘어가서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제 얘는 얘 쪽으로 온 거죠. 요거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항 정리하겠습니다. 오메가는 오메가 바 분의 1이고요.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입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죠. 요거 가지고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와 3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자, 2와 3에 보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의 제곱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여기 있잖아요. 그거는 오메가 바거든요. 오메가 바입니다.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거든요. 이게 제일 안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배워놨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오메가의 제곱이 아니라 오메가 바의 제곱은요, 오메가 바가 아니라 그냥 오메가고요. 이거는 오메가 바분의 1로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를 하면은 이렇게 바로 바꾸는 거, 여기서 이쪽으로 하는 거.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암기, 약간의. 마찬가지로 이번엔 1과 4입니다. 일단 오메가 더하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소의 관계. 그 다음에 이건 앞에 여기 있었죠. 여기도 요거는 여기 있고 여기는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메가 바 대신에 이거 들어갈 수 있고 오메가 대신에 이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메가에 오메가 바 대신에 오메가 분의 1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똑같이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바가 들어가면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 역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평상시 문제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한 페이지 넘겨보면요. 그렇다면 이건 어쩔래? 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리 공부하겠다는 이야기다, 이걸.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갔잖아요. 앞에 거하고 다른 게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거든요. 그거는 여기 x제곱이 1이 아니, x세제곱이 1이 아니라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입니다. 그건 지금 이렇게 적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흑은이 안 나오죠. 여기서 흑은이 나오죠. 그 흑은을 오메가라고 했으면은, 그 켤레 컨을 오메가 바라고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공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겁니다. 선생님,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제로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는 그냥 1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이퀄 1이기 때문에 이거 이용하는 게 있고 얘 이용하는 게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양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역시 이 양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 양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제 컴바인 하는 거요. 컴바인 하는 거. 요거는 조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몇 박스를 안 배워놨습니다. 그 얘하고 지금 보세요.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이놈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을 무조건 오메가 바라고 못 두고 이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앞에서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알면 오메가 바면은 오메가 분의 1로 바꿀 수 있고요. 마이너스 들어간 것만 알면은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로 고칠 수 있다는 걸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건의 합, 그 다음에 여기 고쳐난 거, 요거 여기서 나오죠. 요거.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앞 페이지하고 뒷 페이지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똑같습니다. 앞 페이지하고 뒷 페이지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메가 바 대신 이게 들어가고 오메가 대신 이렇게 되면 1 나오고 1 나옵니다. 앞에 거는 마이너스 1이 나왔죠.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신경 써서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것도 약간 수준을 높여놨는데요. 이게 정석 보기 있는 거에 간단하게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간단하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어느 정도 축약을 시켜놨는데 x 세제곱은 1입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에 나오는 공식이잖아요. 한 흑은이니까 그걸 오메라고 하 있고 다음 식을 구하라. 자, 그럼 이렇게 개수가 크게 나옵니다. 자, 적어드릴게요. 개수가 크다. 그러면요, 반드시 오메가의 세제곱, 오메가의 세제곱이 뭐가 되죠? 요걸 이용하게끔, 세제곱에
거듭 제곱으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퀄 10제곱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의 거듭 제곱을 표현하려면 아직 오메가가 부족하지.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의 거듭 제곱을 가지고 20을 하려고 하니까 3, 6, 18에서 오메가 제곱이 부족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1이기 때문에 다 1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메가만 남고 이거 오메가 제곱이 남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는 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로 금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세제곱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해봐라. 그럼 쉽게 바뀔 것이다. 예? 뭐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지수가 크게 나옵니다. 눈썰미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열된 거 있잖아요. 우리 허수는 4개씩 묶었잖아요. 4개씩 계속 되풀이 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메가가 들어가는 허그는요, 3개씩 묶으세요. 이런 걸 뭐, 항 몇 개? 항 3개씩 묶습니다. 묶어보는 겁니다. 배치. 한 덩어리 이렇게 묶어보는 겁니다. 묶어서 뭘 이용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오메가 제곱, 요게 지금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제로 하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걸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묶어보겠습니다. 이퀄 3개씩 묶는 거예요. 3개씩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요렇게 묶고 그 다음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5제곱 이렇게 묶는다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오메가 18 오메가 19 그 다음 오메가 20제곱 그렇게 해서 3개가 묶어지죠. 이렇게 묶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요게 제로기 때문에 이건 제로가 들어가잖아. 플러스 이거는 공통인수 묶어내야지. 오메가 세제곱 묶어내야지.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거든.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플러스 이걸 오메가 18로 묶어낸다고.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될 거거든. 근데 이 새끼가 제로일 거 아니야. 이 새끼 제로잖아. 그러니까 다 제로로 나오네. 자, 2번 있잖아요. 2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별표 두 개입니다. 1번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3번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치수가 크게 나오죠. 그러면 세제곱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을 해서 오메가를 한 번 더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오메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에요. 이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앞에 시계에서 했었죠, 그지? 앞에서 왜 없었죠, 그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별표색입니다.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거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제로.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요걸 살짝 이렇게 해보세요.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하면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쪽 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별표색이에요. 그러면 살짝 이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요거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제곱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1은 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서 오메가 제곱하면 약분하기 쉬울 것 같네요. 이게 이거는 어떻게 쓰듯이 약분에 신경 쓰는 겁니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메가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이 적은 곳으로 맞춰줘라. 이 항이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이 항이 몇 개죠? 두 개입니다. 그러면 항 두 개짜리를 항 한 개짜리로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어느 쪽으로 맞출지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2로 돼서 나오네요. 그럼 조금 더 수준을 높여봅니다. 쉬운 보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방정식. 이거는 뒷장이 나오는 공식이잖아.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뒷장이 나오는 공식입니다. 하늘은 오메가라고 하면은 여기서 뭘 이용합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게 제로란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얘는 곧바로 마이너스 1로 들어갑니다. 얘는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로 곧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별표 3개입니다. 어떻게 한다요? 항이 2개잖아요. 항이 2개. 그러면 항 1개짜리로 맞춰줘야 돼요. 여기 항 2개니까 항이 2개니까 항 1개짜리. 왜? 여기 항이 1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려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제로인데 이것보다는 이게 사용된다는 걸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오메가 제곱은 지워야 되네. 젠장은 마이너스 빠져야 되지.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은 1 플러스 오메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또 지워야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지? 하려면 똑바로 글자가 안 나와. 1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이항 정리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래 이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메가 제곱은 그대로 놔둬야 되고 1 마이너스 오메가를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플러스 오메가는 그대로 놔둬야 되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보이는지 보세요. 여기 있네요. 이게 오메가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제로로 내서 나오네요. 서거나 아이고 또 이러네. 그 다음 보기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오메가 세제곱 이퀄 1이 나오네요. 오메가 세제곱 1. 그러면 이걸 기억해야지. 오메가 세제곱은 1일 것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죠. 오메가 플러스 1이죠. 이퀄 제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과 계서의 관계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왜냐면 바들이 보이기 때문에 바가 들어가는 식으로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1이죠. 바가 들어옵니다. 두 건이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 이거 1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집중적으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바꿔보면요. 자, 이거는 이렇게 괄호를 치고 얘도 괄호 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괄호 열고 1일 겁니다. 그래서 제로로 나온다는 거 금방 아실 거고요. 바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요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항이 두 개라서 여기 맞춰줘야 될 것 같고, 여기 항이 두 개라서 여기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항을 줄일 수가 있나? W다. 줄여볼까, 이거? 여기 오메가 바,
플러스 1 하면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되집니다. 그렇게 됐는데 또 오메가 바가 있잖아, 이게.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거든. 그럼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죠. 근데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있고, 여기는 오메가 있고, 이건 오메가 있고, 마이너스 오메가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통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바, 여기에다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들어가고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메가가 또 곱하기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전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푸셔도 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통분할 거 여기서 곧바로 통분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메가 바를 오메가 플러스 1인데 곱해줘야 되고 오메가를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있는데 곱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전개가 훨씬 더 쉽습니다. 오메가 바 이거는 여기 곱하기 된 게 나오니까 2에 오메가에 오메가 바가 나오고요. 플러스 여기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각각 한 개씩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끝났네요. 자, 여기 뭐죠? 1입니다. 곱한 것이 1인데 2죠. 플러스 더한 거는 뭐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1이 되죠. 금방 끝나버립니다. 이 제곱이 또 나오잖아요. 제곱이 또 나오면 또 여기 식을 또 바꿔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차피 통분했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통분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숫자. 나중 가서 통분하든 처음부터 통분하든. 처음부터 통분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풀어 제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살살 이제 실제적인 문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유형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고차 방정식은 우선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안 되면 인수정리를 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요. 다음 3차 방정식에 대한 물음에를 답하시오. 그 시기를 정수해가 있는데 그게 A라고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값을 구해주라.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걸 바로 느낄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식을 숫자를 넣어서 제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인수정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1 넣으면 금방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를 한번 넣어봅니다. 2 8 나오고 10이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0이니까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8이 되면서 플러스 5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2는 4, 4, 2,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플러스 5지.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뭘 3을 넣어야 돼? 뭘 넣어야 돼? 안 나오는데? 뭐 계산 실수가 있나? 에이? 3 넣어도 안 되고, 이 숫자 커지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마이너스 2가 안 되면 나와야 되는데? 8. 마이너스 5, 10.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되네! 계산 실수였네. 마이너스 2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로입니다, 제로. 뭐, 앞에서는 왜 안 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fx라고 보면 요거를 이제 fx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필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fx는 x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2차식이 나와야 되죠. 그걸 해야 되죠. 조립제법 1
제로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죠. 1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고, 2는 4죠. 1이죠. 아,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2가 되고 제로. 항상 보호 재점해야 돼요. 항상 제로가 나와줘야 됩니다.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근해 공식 넣어야 되지. 인수분해 공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일단 이게 방정식이 그러니까 따라서 요렇게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나오고, 또는 자, 이거 바로 넣겠습니다. x 짝수 공식이니까 1 들어갈 필요 없고, 요거 반 나누면 마이너스 1이죠. 부호를 바꿔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1의 제곱은 1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2가 그대로 나오죠. 그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 문제 점점 이제 어려워집니다. 괄호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3차 방정식 두 허근이 A와 B입니다. 그래서 A와 켤레근의 곱, B와 켤레근의 곱수에 더한 것을 구하라. 단위근은 켤레복소수이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인수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수가 작을 때는요, 요 개수들이 다 작도 1로 보는 겁니다. 1. 말해보면 이런 걸 느낍니다. 1로 보면은, 자, 될 것 같아서 아예 적어 볼게요. 3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3, 제로 맞네. 그러니까 이 fx는 이런 식으로 적히죠. x-1에 조립제법 들어갑니다. 1, 1, 1, 마이너스 3. 1, 1, 1, 2, 2, 3, 3, 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괄호 닫아 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허근을 지금 말하는 거지. 잘 봐야죠. 여기서 실근 구해봤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허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들어가 이렇게 허근을 구한다고 루트 뭐 이렇게 할까? 그런데 딱 이거 보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즉 a와 b를 더하면 거는 마이너스이고요. a와 b를 곱하면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물론 근해 공식 넣어서 계산해도 됩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허근이라 그랬죠. 두 허근. 실근 하나. 여기 나옵니다. 누군지도 알아요. 허근 두 개라는 이야기지. 그래야 3차 방정식이니까. 이 허근 두 개가 지금 A와 B지. 그런데 이게 실수잖아, 개수가. 그러면 얘 켤레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 켤레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근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라고? 흑은 두 개인데? A하고, 뭐하고? 이거하고 같구나. B하고, 얘하고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두 개 있어야 되니까, A하고 B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B라는 이야기거든. 이게 A라는 이야기야. 요겁니다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AB 플러스 AB죠. AB는 여기 있잖아. 얼마죠? 6입니다. 근해 공식 집어넣어서 계산 안 해도 되죠. 이런 것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단축해줘요. 그러면은 진짜 그 모의고사 때 그 4점짜리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든요. 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몇 문제를 포기라도 이거는 새끼 내가 풀고 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이게. 그 다음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별표 3개를 해두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괄호 3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지수들이 막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요. 실제로
미지수들이 들어있습니다. x도 구해놔야 되는데 빌어먹을 개수마저 미지수입니다. 근데 두건이 1과 2라고 줬습니다. 나머지 한 건을 구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요거와 요걸 줬는데 이걸 인수분해로 풀지 인수정리를 해가지고 뭐 집어넣고 제로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A, B가 있어야 제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할 텐데 그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건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건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올 건데 연립방정식 세우면 될 거거든요. 집어넣자고. 1 될 겁니다. A 남죠? 2 남고 B가 남을 겁니다. 그러면은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집어넣으면 2 넣으면은 뭐죠? 8 나오죠, 그죠? 2 넣으면 4A가 나올 거고요. 2 넣으면 또 4가 나올 겁니다. B가 남겠죠. 그러면 4A 플러스 B가 남을 건데 8이랑 4랑 다음 10이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연립하는 거죠. 연립을 해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정수 가지고 여기가 정수인 경우는 정수가 나오거든요. 적당한 수를 넣어서 그냥 이거 실제로 연립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를 넣어서 빨리빨리 맞춰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게 안 그러면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완성시키는 겁니다. x의 세제곱 a가 뭐라고?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2x b가 뭐라고? 제로니까 그대로 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대로 보고 있으면 죄 짓는다 그랬지? 왜? x 묶어내라 그랬잖아. 공통인수는 일단 묶어내고 봐야지. 이러고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럼 일사천리로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건이 1과 2니까 여기 1과 2가 나오죠. 1과 2. 나머지 한 건이 제로라는 것은 금방 나와버립니다. 그죠? 다 구했네요. A, B 구했고 나머지 한 건 구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단순하게 대입을 하게 되면 쫙 풀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처음부터 인수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혹시 인수 정리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머지 정리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라 대입을 하면 그냥 쫙 풀려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별표 안 합니다. 예, 여기 괄호 4번만 풀고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괄호 4번을 보면요. 이렇게 또 미지수 A가 눈에 보이죠. 미지수에 보이고 세근이 1하고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인수 정리로 해가지고 제로 값이 나온 걸 찾으려고 하는 거는 조금 겁이 살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거는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집어넣어 보면 1이 들어가는 1 나오고 1 집어넣으니까 A가 나오고 플러스 2 이퀄 제로가 나오잖아요. 그냥 A가 나오버리죠. 3으로요. 그래서 식을 다시 완성합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그래도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1 넣으면 금방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f1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적으면은 x-1에다가 자 조립제법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제로, 그 다음에 2죠. 짱짱 1 집어넣고 1 내려오고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면 제로다 라고 하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거 구할 때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집어넣고 하면 되겠습니까? 해도 됩니다만은 자 나머지 근이 알파 베타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옵니까? 2가 돼서 나오죠. 알파 베타는 뭐가 돼서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이고요. 아이고야 잠깐만요. 자
그리고 요거는 금방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예,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자, 그러면은 요거가 제곱이 되니까 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8이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 쉬었다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좀 까다롭다고 돼 있다. 왜? 4점이니까. 여기 적어 놓은 게 뭐냐면 다들 알 겁니다. 2014년도 3월에 출제됐고, 이건 2020년도 9월에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 3월이면 중학교 거 시험 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3월은 1학년 거 가지고 시험 보거든요. 이런 게 나옵니다. 다항식 fx가 이렇게 나오죠. 나왔습니다. 다항식 fx니까 나머지 정리 뭐 이건지 아니겠느냐. 그럴 수도 있죠. fa하고 fa 플러스 3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a의 값을 지금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인수 정리로 풀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제로 값을 찾기가 힘듭니다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집어넣으면 안 그래도 이거를 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를 방정식으로 만들면요. 방정식으로 만들면 좀 줄일게요. 요거 화면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방정식으로 만들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4 괄호 닫고 x의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4a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5a 이퀄 제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집어넣으면 제로라고 하면 근이 3개인데 그 중에 2개가 하나의 근이 a고 또 하나의 근이 a 플러스 3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제일 간단하게 보이죠? 이걸 가지고 조립제법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선생님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1 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죠. 여기는 4a 마이너스 5고요. 여기는 5a입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서 못해요. a 이렇게 집어넣죠. 그럼 내려오면 1이고요. 곱하면 a입니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남죠. 곱하면은 마이너스 4a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남습니다. 더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a이고 실제로 딱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문자가 없습니다요. 더군다나 이 방정식은요. x-a로 이렇게 묶어내면은 이게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1 x-5로 인수분해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요. 3가지가 나오죠. x는 a, x는 1, x는 5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근이 a하고 a 플러스 3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얘입니다요. 그죠? 얘는 얘입니다. 그럼 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첫 번째 a 플러스 3이 1일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a 플러스 3이 5일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a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죠? a 플러스 3이 1인 경우. 가만 있어봐. 1호는 5.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플러스고. 아씨. 이게 이상이 안 돼. 여기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죠. 얘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거 빨리 뭐니 이거? 마이너스 4잖아 이거. 에이 큰일 날 뻔했네. A는 뭐가 되죠? 5니까 2가 나오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아니면 A는 2. 요거 또는 관계죠. 그래서 모든 실수 A의 값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마이너스 4와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놔. 조금 특이한 방법이긴 한데 빠르게 풀 수 있고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는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K는 실수예요. 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 이렇게 했는데 한 흑은이죠. 흑은을 Z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게 살짝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이 근과 계수의 관계죠. Z를 집어넣으면은 Z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살짝 Z의 세제곱. 그래서 큰 그게 없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봤자 나머지 미지수를 구해낼 K를 구해낼 수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잘 안 나와? Z의 제곱 마이너스 K 이꼴 제로 해봤자 K가 금방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한 근이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구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여기 별표 진짜 세 개입니다. 이거. 자, 여기서 선생님 이런 이야기 해줄게요. 모르는 값 K가 있지만 잘만 보면 fx 이퀄 제로인 x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숫자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그 숫자만 들어갑니다. 일단 제로 집어넣어보면 K가 남아서 안되죠. 1 집어넣으면 자, 1 집어넣어보겠습니다. 1이고 K-1이기 때문에 요 1과 요게 나라고 K만 남는데 마이너스 K죠. 이 바로 제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fx라고 두면은 x-1과 자 이제 조립제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1이 있고요. K-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가 있고 마이너스 K가 있죠. 요걸 조립제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이 들어갔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들어가고, 여기가 1, 1은 1이죠. K 남죠. K가 들어가고, K입니다. K 들어가서 제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선생님 빨간 별표색입니다. 모르는 수 K가 있어서 곱하로 인수 정리를 이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니까 될 수도 있네. 따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뭐죠? 분명히 흑은 Z고 그 다음 Z바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이퀄 제로의 두 근이 Z와 Z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죠. 여기서는.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면은 두 근의 합은 K라고 돼서 마이너스 K죠. 여기가 플러스 K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이너스 2라고 그랬죠. 따라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K는 2로 돼서 바로 나오네요. 답입니다. 이거 아니면 상당히 이리저리 둘러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오케이. 그 다음 기본 문제로 들어갑니다. 패턴은 정석의 패턴을 닮았는데 문제는 완전히 새롭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럽니다. 된다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게 개수는 실수고요. 실근이 A분일 겁니다. O분일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여기서 무조건 허근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허근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돼요. 실근이 A분일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값은 모르지만 중근을 가질 조건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개의 근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한 근이 나오면 요것이 제로인 경우에서 이게 중근을 가지거나,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지만 A라는 근을 하나 가지면 됩니다. 요 또는 조건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의 외우다시피를 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이니까 이거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만일 이렇게 정리된 것을 모른다. 만일 이게 정리된 것을 모른다. 그 상태에서 자, 다음 방정식에 실근이 2라고 하는 실근, 딱 실근이 2라는 것 뿐일 때, 그럼 나머지는 허근이라는 얘기인데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실근이 2라는 것 뿐이면 따라서 이거는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 fx라고 하면은, 얘가 fx라고 하면은 이 fx는 x-2에다가 괄호 열고 x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개수가 여기 최고차인 개수가 1이니까 이건 x제곱 맞습니다. 이러면 조립제법이 돼야 됩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1, 2, a-8, 마이너스 2a인데 우리는 모르는 게 있더라도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 2를 집어넣고 해봅니다. 1 내려오죠. 곱하면 2입니다. 4 내려옵니다. 곱하면 8이죠. a 내려옵니다. 2a죠. 그래서 제로가 돼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4 x 플러스 a라고 하는 걸로 완성이 됩니다. 요까지 됐죠. 요거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십시오. 이거 실근이 2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근이 나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기억. 자, 뭐냐면 x 이퀄 2라는 근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의 근이면서 여기서 허근이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중근이 돼야 됩니다. 즉 3차 방정식의 근이 3중근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x가 3중근으로 전부 x 마이너스 x가 2로 나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억의 경우는 주로 대부분의 경우 모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거 빼고 들어갑니다. 왜 모순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x는 2가 근이므로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퀄 제로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보면 2는 4죠. 또 4입니다. 그죠? 2를 집으면 2는 4고요. 2를 집으면 4하면 8이지 않습니까? 여기 8이죠. 2는 4고요. 12가 나와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두 번째요. 이게 x는 2가 요거의 근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a의 값을 구해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중근을 가져야만 3중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별식 t, 여기서 판별식 t를 세워야 되는데 4분의 d를 세워야 되겠죠. 세워보면 4-a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a는 또 4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x-2가 여기 근이면서잖아요. 근이면서. 그러니까 여기 동시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a가 -2면서 a가 4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따라서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나머지 니은 경우가 뭐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파랗게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퀄 제로, 요것이 뭐가 흑은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실근이 a일 뿐일 때 바로 요것이 흑은이 가지게 된다,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기억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기억분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자고요. 여기 다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흑은은 우리 판별식을 세워놨잖아요. 4분의 t가 어떻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4-a가 0보다 작은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a가 4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괄호 2번은 봐야겠죠. 자, 이 방식 중건을 가질 때입니다. 자,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이게 근이 A뿐일 때보다는 근이 중근을 가질 때가 훨씬 더 갑절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예, 이제 안 틀리겠죠?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중2 거 들고 오세요. 금요일은 고1 거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이 중간을 가질 때 갑절로 출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퀄 제로. 요것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있는데 한 근이 x는 이퀄 제로인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중근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근은 무슨 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x는 이퀄 2가 아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퀄 제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x가 2가 아닌 다른 중근을 직접 가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다른 중근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한 근이 이거라 그랬으니까 이 새끼 바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요 2는 4, 4, 2, 8, 왜 이러나 2는 4, 4, 2, 8 플러스 a 이퀄 제로니까요 a는 마이너스 12로 바로 나옵니다. 이거나 그 다음에 그 x가 마이너스 이건 다른 중간이니까 판별식 d 이건 우리가 구해놨죠. 4-a라고. 이게 제로가 돼야 되니까 a는 4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두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휴대폰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보겠습니다. 괄호 3번. 괄호 2번과 괄호 3번은 풀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거를 갖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별표색입니다. 별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게 3차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곧바로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수분해 시켜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해야 됩니까? fx는 어차피 1차식 곱하기 2차식 이렇게 무조건 해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밖에 해야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여기 뭔가 들어가서 제로가 되는 놈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떠한 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집어넣어 봅니다. 가장 간단한 수요. 제로 집어넣어 보니까 2a가 나와서 안 되고 1 집어넣어 봅니다. 1-2a 마이너스 1 플러스 2a입니다. 쫙쫙쫙쫙 제로 나오죠. 따라서 fx는요 x-1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는 거죠. 조립제법 하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제로 클럽은 제로가 먼저 나오죠. 그죠? 제로가 먼저 나오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a가 나와서 1 들어가면 1 내려오고 1 올라가서 1 올라오고 1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a이고 마이너스 2a니까 제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중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게 중건으로 가질 조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첫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 이퀄 제로에서 x가 1이 나오는 경우죠. 두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 이퀄 제로가 x가 1이 아닌 중건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죠.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서 직접 집어넣어서 미지의 수 a가 있지만은 여기 1을 집어넣어서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앞에 문제하고 같게 됩니다. 자, 나머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1이라고 하는 거 금방 나오고요. 이건 판별식 t를 세워야 되죠.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a죠. 그죠? 그럼 1 플러스 8a죠. 이게 제로가 돼야 되니까 a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답입니다. 요것만 알면 수사사삭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또 이걸 중거를 갖기 위한 실수 a 값의 합을 구해봐라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조건 a fx가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야 조립제법을 한번 이용해 볼 텐데, 근데 미지의 수 a가 있어서 못 구해낼 것 같다? 아닙니다. 뭔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별표입니다. 자, F1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안 나오죠. 여기 A 제곱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 문제를 잠깐 보세요. 여기는 그냥 A만 나오잖아요. 여기는 A 제곱이 나오거든요. 이 경우에는, 제곱이 나온 경우에는 숫자를 집어넣지 말고요. 문자를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버는 문자 A를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FA요. 딱 제로 나온 겁니다. 요것 때문에 별표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A 세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여기 A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4-a가 있을 거고, a를 집어넣으면 3a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a 세제곱이 여기 있고요. 여기 a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나와서 없어지고요. 그죠? a 세제곱이 없어집니다. 4a 제곱하고 마이너스 4a 제곱에서 제로가 나온다고요. 맞아요. 요거 미리 공부 안 하면 골 때리면서 숫자 집어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조립제법도
문자가 들어가서 조립제법이 되는 겁니다. A. 자, 1 내려오고요. A 들으니까 4 내려오고요. A죠. 3A입니다. 3A. 미안합니다. 하면은 이건 A가 나오죠. 그래서 A 제곱이니까 제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fx가요. x-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중건을 가질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퀄 제로가 x는 a를 가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새끼를 여기 대입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죠. a를 지우개가 어딨나? 집어넣어 보면 a 마이너스 4a 플러스 a 이퀄 제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제곱은 뭐죠?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가 아니네. 플러스네 이거. 그잖아요. 플러스니까. 에이씨. 그러면 이거는 다시 적어야 되겠죠. a 제곱 플러스 5a죠. 그럼 a 묶어내면 a 플러스 5 이퀄 제로죠. 따라서 a는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둘 다 답입니다. 2번. 이번에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퀄 제로에서 이게 인 중거를 가져야 되죠. 그러면은 4분의 t 판별식 세워야 되죠. 그러면은 2는 4 마이너스 a가 되죠. 이게 제로가 되니까 a는 4가 나오죠. 그래서 답이 제로 마이너스 5 4니까 이걸 다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나옵니다. 합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형 문제를 보시면요. 이제 책가방 싸시면 되는데 올림포스 유형 문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배운 데까지만 해드립니다. 페이지 95페이지에서 페이지 95페이지에서 적어 드릴게요. 여기 숙제가 유형 올림포스 페이지 95페이지에 큰 1번 그 다음에 큰 2번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98페이지에 보시면 이 문제 번호요. 98페이지 다 하시면 되고요. 98페이지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푸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99페이지 문제 1번 문제 14번 문제 15번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푸셔야 되고요. 18번 푸셔야 되고요. 19번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페이지 100페이지에서는 오늘 글자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20번 21번 22번 어려운데 한번 해보십시오. 23번 24번 25번 어려운데 한번 해보시고 일단 요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내주면은 좀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도 일주일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문제 풀지 마시고 연구를 하세요. 꼼꼼히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이게 꼼꼼히 연구를 해서 푸셔 오셔야 됩니다.
부원장님은 문제를 많이 풀리게 하시게 하니까 나는 이 문제 연구를 좀 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